오미크론발 유행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첫 20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2일 0시 기준 7,117명, 경북에서는 6,9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일 대구 경북 지역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정상등교 방침 아래 학생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차례씩 자가진단 도구를 이용한 선제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경산시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도군이 이달부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경북 참사랑 카드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미크론발 유행이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첫 20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엿새 만에 다시 7천 명을 넘어섰고 경북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7천 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7,117명, 경북 6,969명입니다. 대구는 지난달 24일 7,148명 이후 엿새 만에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망자는 이틀 연속 10명이 추가돼 누적 485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위험시설 집단 감염으로 달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9명 등 3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경북도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에서 1,423명, 구미 1,277명 등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 치료자는 대구 6,694명, 경북 5,317명으로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 57.4%, 경북 46.8%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루 확진자 12,500명 발생에 대비해 중증병상 83개 등 총 358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지역병원 8곳과 협의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기존 4곳에서 7곳 경북대병원까지 포함해 5곳으로 늘리고 대구 파티마 병원을 밤 9시 이후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아 의료상담센터로 운영해 24시간 소아 환자 치료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지난달 16일 9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2.4배로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에서 60% 가까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데다 방역수칙 완화 조치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2주일 안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꺾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배로 늘어나던 지난 몇 주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점과 검사받은 사람 중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양성률이 지난달 27일까지 20% 안팎을 기록했는데 28일 25.3%, 1일 30.5%로 급증했다가 2일 20.8%로 다시 낮아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당초 3월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의 정점을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을 한두 달 전에 먼저 경험했던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한 4주 정도 만에 정점에 도달하고 한 4주 정도 지난 이후엔 또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까지는 뭐 높은 예방 접종률, 마스크 착용, 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좋았기 때문에 좀 적은 확진자 수와 낮은 치명률로 이제 좀 잘 대처를 했었는데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이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되고 역학조사를 통한 격리 등이 좀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대규모 유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내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3월 중으로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고요. 전체 유행의 기간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 발생 후에 또 한 2주에서 4주 간격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3, 4월 내내 그 의료 시스템 부하와 사회 필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하위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성도 살펴주실까요? 그 뭐 스텔스 오미크론은 사실 뭐 오미크론이랑 거의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이제 사촌쯤 되는 그런 정도 A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해외 일부 나라에서 그 BA1이라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BA2라고 불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이어받아서 유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특징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은 다소 높지만 위중증 진행 뭐 이런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는 오미크론 감염 이후에 스텔스 오미크론도 재감염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뭐 그런 재감염은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뭐 대유행을 유발하기보다는 오미크론 유행 자체를 좀 더 장기화하는 그런 영향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는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방역 패스도 중단이 됐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역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PCR 검사 역량 자체가 이미 좀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고 확진자 이외에 이제 동거인을 이제 관리해 줄 만한 그런 방역 당국의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무슨 방역 완화를 하거나 뭐 집단 면역을 허용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제한된 방역 자원을 어쩔 수 없이 확진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의 동거 가족의 경우는 그 자율과 책임 하에 이제 스스로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좀 검사에도 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혹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미크론 증상 순서와 함께 재택 치료를 위한 준비 사항 알려주시죠. 그 뭐 오미크론의 증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델타 변이보다는 좀 경미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은 무증상인 분들도 매우 많고 오미크론 이전 변이보다는 이제 발열의 빈도도 좀 낮고 인후통, 기침 같은 감기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되시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좀 그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확진 후에 이제 재택 치료는 이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은 뭐 체온계, 산소파도 측정기 같은 그런 키트가 지급이 되고 하루 2번 모니터링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관리부는 이제 키트가 제공되거나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혹시 뭐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동네 병원 뭐 비대면 그런 진료를 받거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택했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매주 자가진단 도구도 배부됩니다. 박은수 기자가 개학을 맞은 학교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첫날, 학생들이 3355 학교로 향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굣길은 오랜만입니다.
교문 앞에서는 교직원들이 오랜만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가기 전 발열 여부 확인은 필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지만 학교는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도구를 나눠줍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에게는 일주일에 2개, 교직원에게는 1개의 자가진단 도구가 배부됩니다. 학교 방역과 급식실 그리고 검사실에 추가적으로 방역 도우미를 배치를 했고요. 반드시 집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선제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가진단 도구 물량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팀도 운영해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대구에서는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했고 경북에서는 95.4%가 전체 등교를, 나머지 4.6%는 일부 등교 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 달성군 주암산 산불이 재발화를 반복하며 2일까지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26일 최초 산불 발생 이후 27일 한 차례 다시 발화했다가 28일 밤 또다시 불길이 되살아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바위 틈에 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일 일출과 함께 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펼쳐졌고 지상에서도 4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은 11헥타르가량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산시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경산에 3년 이상 거주한 셋째 이상 자녀로 만 7세부터 15세까지는 50만 원, 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이달부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경북 참사랑 카드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참사랑 카드는 BC카드 가맹점인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술집이나 카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원 한도는 한 끼당 7,000원 기준이며 전날 미사용 금액을 합해 하루 35,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영천시 체육회가 경상북도 체육회 주관 제57회 경북 최고 체육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인 시군지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천시 체육회는 지난해 102회 전국체전 태권도 부문, 제59회 도민체전 육상 태권도 승마 부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소속 배구단이 실업배구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는 등의 성과를 거둬 경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영천시청 태권도단의 강미르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강미르 선수는 지난해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세계 여자 태권도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지역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동구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발굴해 구직 의욕을 북돋우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모두 1억 원이 투입됩니다. 동구청은 연말까지 100명을 발굴해 마음 치유와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20만 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영천시는 만 40세 이상 중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올해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년을 1인당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급여 지급 조건으로 채용하면 10개월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인원은 업체당 최대 3명입니다. 신청은 영천시 일자리 노사과로 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